안녕하세요, 해준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몇 번이나 현재 재평가가 되고 있는 대통령이고, 뭐 안 좋은 말도 많지만 그의 업적과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재평가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대중교통 환승, 말만 들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정책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었습니다. 1977년 35살의 나이로 현대건설의 사장이 되었고, 2008년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안보에 대해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아대만 여명 작전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당시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인데, 소말리아 해적 일파에게 필합된 1만 톤급의 화물선을 구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해부대가 실시한 해상 작전입니다. 납치 6일 만에 해적 8명을 사살, 5명을 생포 및 인질 21명 전원을 구해내며 작전을 성공시켰죠. 당연하게도 당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독도에 방문하여 국토 수호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최초의 독도 방문이었죠.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 대통령으로서 이 최초의 독도 방문이라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행보인 것이죠. 이 보훈 활동에 있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남달랐습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 제도를 신설하며 군인, 경찰, 소방관 및 공무원이 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군 복무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시 보훈 대상자로 분류해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죠. 유공자 및 순직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고, 천안함 전사자의 예우 역시 평생 예우할 것이라고 하며 잊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년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찾아 애도하였고, 8주기부터는 구속 수감으로 인해 화환을 보내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예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이라는 명칭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서해교전이라 불리었던 명칭을 격상시킨 것입니다. 연평해전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지속적인 회담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였습니다.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고, 이로써 북한의 도발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가 하면은 2001년 1차 개정 이후 11년간 미사일 지침이 없었는데, 이 비확산을 강조하는 미국의 민주당 집권 시기에 이 미사일 지침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 위기 당시 국제 정세와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수주를 위한 조건으로 아크 부대를 아랍에미리트에 주둔시킴으로써 한국이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죠. 또한 아랍에미리트에도 원전을 수출하였습니다. 외교에서의 이명박은 누가 뭐라 해도 대체할 자가 없는 인싸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건설의 회장 자리에까지 올랐던 그의 경험, 해외를 누비며 얻은 학적을 비롯해 외국 기업의 인사들과 수없이 만난 그의 경험은, 특히 외교에서 그의 능력이 두드러지며 지금까지도 그의 외교는 수없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명박의 외교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그의 외교는 남달랐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한미 관계가 최악이었을 당시 이명박은 대미 외교의 복원에 초점을 두었고, 미국으로부터 이제는 한국을 믿을 수 있으니 정보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관계 핵심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관계를 급격히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의 계산적인 의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발휘했던 특유의 친화력, 즉 인싸력이었습니다. 결국 외교란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의 인싸력은 여기서 빛을 발했는데요. 퇴임 후 부시와 오바마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개인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바마는 재임 중 가장 절친한 외국 정상 5인 중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고 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친화력인 것 같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이어서 핵 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47개국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를 출범하여 UN 정상회의에서 공식
국제기구로 인정받으며 이 세계 국제기구들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주도하에 출범한 국제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외교 장각 도서 및 일본에 있던 조선 왕실욱의 반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전부 이명박 정부의 노력 끝에 모두 한수할 수 있게 되었죠. 경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만 해도 경제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칭호마저 있을 만큼 이명박의 경제는 국내 아니 해외에서조차도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화 시마 사장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 제3국의 시선에서 이 정도면은 뭐 말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적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자면 세계에서 9번째로 수출 수입을 합산한 무역이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오히려 무역 1조 달러 클럽 진입에 성공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으며 당시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이 달성한 위협을 세계 9번째로 달성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죠. 또한 FTA를 통해 경제 영토를 3위 수준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한미 FTA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현재 국내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함에 있어서 호재를 이루게 만들었으며 대미 무역 흑자도 크게 상승하며 대한민국에게 큰 이익을 주었고 한 EU FTA를 성사시키며 FTA 발효 이후 5개월간 관세 인하가 일어난 품목군에서만 수출이 14.8% 증가하며 같은 기간 EU의 세계 수입 증가율 7.9%는 물론 중국 0.5%, 일본 2.6%, 대만 마이너스 4.5%와 비교해도 수입 증가율을 큰 폭으로 앞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 또한 즉시 철폐 및 인하가 되어 최대 20배 이상의 수출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1년 EU의 국내 투자는 50억 3천만 달러에 달했었죠. 다음은 원전 수출을 통한 세계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UAE와의 지속적인 회담 끝에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 수출에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수출 사례이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며 당시 중동건설과 원자로 건설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찍을 당시 대한민국 혼자 6.5%의 성장률을 이루며 세계 GDP의 2.1%를 차지하게 되며 현재까지도 한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지금 한창 난리인 부동산, 이것 역시 이명박 정부는 주거 안정 정책인 보금자리 주택을 도입하여 공공주택을 분양과 임대로 나눠서 공급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150만 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말이죠. 이 정책의 국가적 목표는 국민 모두가 집을 소유한다는 목표 아래에 탄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종합부동산세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고 보금자리 주택 및 공급 확대 정책을 시장에 적용시켜 부동산 가격을 크게 하락시켜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집값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며 박근혜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 약간 집값이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몇십억대를 상회하며 현재 이명박의 부동산 정책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친기업적인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친서민적인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도 이명박은 고트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대학을 가려 한다. 이러다 보니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라는 말을 남기며 독일식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취업 시기를 앞당겼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출범시키며 고졸의 취업문을 열었습니다. 기형적인 대학 진학의 문제를 약간이나마 해소시켰고 이 시점 이후로 이전에 고졸이 받던 대우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지위를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찬밥 신세를 받고 있어 고졸 취업 개선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하긴 합니다. 또한 군사 훈련을 시키는 과목인 교련을 완전 폐지하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길을 열었고 대학 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해 부실 대학을 없애기 위한 포석을 놓았습니다. 각각 대학에 인상자재 권고를 직접 내리며 폭등한 등록금에 인상폭을 줄이며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국가장학금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했던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덕분입니다. 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죠.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많은 비판을 받은 수능 등급제를 점수제로 다시 돌려놔
입시 정상화에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명박은 아동 안전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7년 안양 초등생 유괴 사건 살인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수원의 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자 딸을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이 초등생 여자 어린이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직접 일산경찰서로 찾아가 관계자들을 매우 강하게 문책했고 범인은 몇 시간 후 검거되었습니다. 이명박의 이런 행보는 수도권 젊은 엄마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때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로 연결되며 수도권 보수 정당 역사상 최고의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취업 제도 정비를 통해 OECD 국가 중 한국의 실업률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의미 없는 단기성 뻥튀기 일자리로 낮추는 실업률이 아니라 독보적인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취업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이 G20 선진국들과 OECD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 시절 때 했던 일이지만 버스 등 대중교통의 교통카드 환승제도 실시 및 정착을 시킨 점과 팀원이와 이 버스 정보 시스템의 본격적 도입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질을 높인 것도 역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 복지를 강화한 것은 물론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하며 여야 만장일치를 이뤄냈었습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며 민주주의 지수는 20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출산율 상승 하면 또 역시 이명박 정부가 빠질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비해 상승한 출산율은 당시 1.3명을 기록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임을 생각하면 이건 역시 재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법을 제정하여 TV조선, JTBC, MBN, 채널 A 등의 종합 편성 채널들을 개국하여 대한민국 방송 환경을 다양하게 만들기도 했죠. 이번 영상에서 서울시장 업적은 이 교통카드 환승 제도만 다루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또한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이고 호불호 역시 갈리지만 그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